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대상은 우리가 일본인들의 언어 원칙을 오늘날에도 사용하고 있고 또 이 표기 원리가 생긴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훈민정음 표기 방식에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표기가 일본인들, 특히 오구라 신페이와 같은 일본인 언어학자들이 우리의 언어 체계를 얼마나 훼손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일제강점기로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때 당시의 언어 표기와 언어 이론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 체계는 여전히 일본에서는 그 방식 그대로 사용되고 있죠. 자, 이 글자 FIRST입니다. 이 소리는 뒤에서 제가 글자 표기를 새로 개발한 이론 체계이기도 합니다. 우선 일본인 언어학자들의 언어 구조 그리고 소리를 받아들이는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 일본이나 똑같이 영어, 특히 외국어를 접할 때 이러한 글자 표기를 놓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FIRST, 일제강점기니까 저런 무슨 꼬부랑 글씨가 다 있어,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겠죠. 그리고 이 글자를 소리내어서 어떻게 읽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자, 이때 자신들이 배운 모국어가 있습니다. 자기의 언어에 있는 소리와 없는 소리가 있겠죠. FIRST라고 되어 있지만 이 소리 중에서 F 소리는 우리말에서도 혹은 일본어에서도 영어와 같은 발음을 가진 표기는 없습니다. 소리조차도 없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영어의 F 소리는 음성학적으로 정의해보면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윗니로 아랫입술을 문다는 방식의 소리내는 것은 우리의 언어 구조에서는 없죠.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그리고 일본인 언어학자들이 이 이론 체계를 혹은 음성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 역시 어떤 언어 체계를 분석하는 서양의 학문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FIRST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이 글자를 접했다면 일본인들은 이 글자를 읽는 방법을 일본어 방식을 적용하지요. 소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글자로 먼저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언어 구조에 없으니까 F를 일본어에서 존재하는 히읗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F 소리가 히읗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형성되기 시작하죠. F를 히읗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 이론 체계로 이제 우리의 언어학자들에게 또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 또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러면 F의 소리는 히읗이 된 것이죠. F의 소리가 히읗이 됐다면 두 번째 I. 제가 다른 동영상 영어 모음 엉망진창이라고 표현한 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I로 되어 있지만 이 I라는 소리가 E로도 나고 어로도 나고 다양한 소리로 바뀌지요. 여기서는 발음에 가깝습니다. 발음기호상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물론 이 발음에 대해서도 우리의 어하고 명확하게 같지는 않다는 점에서 여기 3자 비슷한 학자마다 다르지만 이러한 글자를 사용해서 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어의 알파벳의 한계라고 할 수 있죠. 소리를 그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발음기호, 꺽쇠 모양을 하고 그 안에다 넣어놓죠. 이 글자는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라. 어찌됐건 이 둘 다 알파벳의 본질적인 특성 어떻게 되어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소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로로 쭉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F는 히읗이었고 두 번째 소리가 이제 문제 소리가 됩니다. 일본어에서는 어가 없습니다. 영어에서도 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발음 기호로 나타내는 것처럼 물론
명확한 어일 때는 A를 뒤집은 모양의 이런 것도 있고요. 좀 더 강한 소리일 때는 이런 V자를 뒤집어 놓은 이런 형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말에서는 어라는 소리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이걸 나타낼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 개발한 발음 기호, 18세기 언어학자들이 본격적으로 개발했지요. 이러한 발음 기호들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소리도 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학자들의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되어서 표현되고 있죠. 두 번째로 왔을 때 이 어에서 함정을 만나죠. 그러면 일본인 언어학자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F를 히읗으로 했고 어소리는 안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나마 일본어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아 발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죠. 히읗에서 아로 바뀌었습니다. 어소리를 내지 못하는 일본어의 특성, 그 중에서 제가 일본어 중에서 우리말에서 건너간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섬이죠. 섬을 어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시마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계, 우리나라에 가까울수록 이런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스시마, 후쿠시마, 이런 시마가 우리말 섬의 건너간 표현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어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원리이기도 하지요. 어가 안 되면 아로, 혹은 이전에, 그러니까 서양과의 그 교류가 있기 전에는 이로 발음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일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소리가 아가 되니까 F에서 I까지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하가 되죠. 하. 그리고 제가 발음 기호에서 S와 T를 띄워놨습니다. 일본인들의 언어 습관, 그리고 그들의 언어 구조에서는 이렇게 소리 하나, 시옷과 티읕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옷과 티읕이라는 독립된 소리의 단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옷이라는 단어 하나가 존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시옷 자체로서 어떤 표현을 낼 수는 없습니다. 일본어 방식은 특히 그러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모음을 넣어야 됩니다. 즉 시옷이라는 자음이 있다면 자음 하나는 안 됩니다. 여기에 모음이 어떻게든지 붙어야 되는 겁니다. 섬이라는 단어에서 미음이 섬으로 끝나지 않고 마로 된 이유, 아라는 모음을 하나 덧붙였죠. 그래서 일본어 방식에서는 시마, 이렇게 자음 모음이 결합돼서 하나의 언어 구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옷 하나가 글자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아, 에, 이, 오, 우, 일본어는 이 5개의 모음만 있기 때문에 5개의 모음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모음 하나 넣을 거예요. 그러면 으가 될 수도 있고 우가 될 수도 있고 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티읕, 일본어에서는 디귿이나 쌍디귿으로 보통 소리를 내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도 모음을 또 넣어야 됩니다. 시마에서 모음을 넣듯이, 아라는 모음을 넣듯이 아, 에, 이, 오, 우, 이 중에 하나를 넣지요. 그리고 이 5개의 모음이 모든 모음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어떻게 읽을까요? 이 발음을 F-I-R-S. 자, har. 거기다 R은 뺍니다. 어차피 소리 안 난다고. 초기에는 영국식 발음을 많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R은 또 빠지고 하. 예, 여러분들 혹시 정답 맞추신 분 있습니까? 하수도, 하수도.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발음 원리를 과학적 언어학이라고 했고, 그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였죠.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순수한 언어학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본인 언어학자한테 이 이론 체계를 배웁니다. 하수도 이렇게 하수도. 자, first라는 발음은 하수도야 이렇게 가르쳤죠.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하는 자음, 모음 막 이런 왠지 이론이 들어가는 원리 체계를 막 설명하니까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자, 이렇게 이제 F를 히읗으로 배웠으면 이제 어떡합니까? 새로운 단어를 만나겠죠. 첫 번째, 그 과정을 거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제가 잠깐 뒷페이지에 설명한다는 이 내용입니다. 시옷과 티읕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독립된 소리의 단위, 음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리의 기본 단위는 시옷과 티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모음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여기에 모음을 넣습니다. 일본인들을 흉내낸 것이죠. 여기다 모음을 넣어서 어떻게 됩니까? 스트. 자, 그러면 우리는 FIRST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F에 해당하는 소리를 피읍으로 바꿨죠. 그리고 어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퍼스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죠. 으라고 놓고 트라고 놓고 글자대로 이 글자가 하나의 소리,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소리. 일본인들이 하수도 하듯이 우리는 그래도 수도 아니잖아. 우리는 그나마 스트 아냐? 그리고 영어에서 들어보면 그 발음이 들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들리는 데는 일단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말에서는 으라는 소리가 존재하지만 영어에서는 으라는 소리가 독립된 모음으로 표기되고 소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에 없는 소리 모음 으를 우리는 넣은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면 하나의 소리로 일본인들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 어를 못하니까 시 했겠죠. 그러면 이 미음이라는 음소는 어떻게 됩니까? 자음 하나잖아요. 그럼 모음을 갖다 넣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의 호흡으로 하나의 소리 호흡으로 섬 이렇게 끝나지만 일본어 발음이 되면 시마 두 개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본어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받아들일 때 하나의 호흡이 두 개의 호흡, 세 개의 호흡, 심한 경우는 다섯 개의 호흡까지도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보이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의 일본식 한글 영어 표기가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이유죠. 스트와 같은.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원칙, 일본인들이 F라고 소리냈고 받침으로 표기하지 않는 원리가 적용되겠죠. 이 방식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리고 놀랍게도 일제강점기라는 엄혹한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에 굴복한 상황도 접하게 되었지요. 우리의 언어 표현까지도 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F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라고요? 히읗으로. 그러면 그 소리를 내겠지요. 어떻게 읽습니까? 노트나 종이를 메모지를 엮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읽습니까? 화일. 어떻게 읽을까요? 호일. 또 이 글자는 어떻게 읽을 것입니까? 환타. 그리고 양털 옷감처럼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또 읽습니까? 후리스. 그리고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영어 단어 화이팅이 탄생하지요. 이러한 표기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 자,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이걸 올려놨는데 와플이라는 단어, 그 단어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 과자나 어떤 요리 간식을 만들 때 사용되는 이러한 방식의 그 과자, 간식 이 종류를 우리가 wafer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반도체에서 사용되는 그 공정 중에 반도체 7가지 공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웨이퍼 공정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와플 만들듯이 그러한 층층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 과정을 과자로 만든 게 바로 웨하스지요. F를 뭘로 읽었습니까? 히읗으로 읽고 wafers 이 발음의 발음이 R로 바뀌죠. 완벽한 일본어 방식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발음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영어 발음으로 과연 우리는 일본인들의 하수도 발음이 아니라 제대로 발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1995년부터 제가 언론에 소개된 내용들도 올려놨습니다. 동영상에. 그 95년에 제가 이 글자를 어떻게 히읗다 아니고 피읍도 아닌 어떤 소리일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면서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 원리가 바로 다음에 보시게 될 내용입니다. F를 히읗이나 피읍이 아니라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넣자 라는 방식입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표기 원리이기도 하죠. 다음에 발음은 원래 소리로 돌려놔야 되겠죠. 소리가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소리를 살리자라는 거죠. 일본인들을 따라해서 낼 수 있는데 굳이 아로 이거 자, 어로 돌려놨죠. 그리고 받침에 ST에 해당되는 글자가 독립된 소리가 아니라 하나의 음의 기본 단위. 그래서 두 개의 글자가 겹칠 때 겹치는 위치에 표기하자. 그래서 제 글자는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소리, 호흡, 모음 하나입니다. 음파 분석을 해보면 하나의 호흡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각각을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 나가지만 우리는 훈민정음 표기 방식에서는 바로 위아래로 연결됩니다. 받침이라는 게 가능하죠. 호흡이 하나이니까 하나의 글자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일본인들은 표기 못했지만 우리는 R에 해당하는 리을 발음 여기 써놨습니다. 그리고 S에 해당하는 소리 시오 썼고요. 티읕에 해당하는 티읕 이렇게 자음 3개가 겹쳐 있지만 받침에 동시에 표기했습니다. 그럼 이 글자를 어떻게 읽을까요? 자, 보세요. 먼저 F에 해당하는 소리 윗니로 아랫니를 물어보세요. 자, 가볍게 무세요. 많이 세게 물면 아파요. 그냥 흉내만 낸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fur 여기까지 발음해 보겠습니다. fur 그리고 시옷과 티읕을 발음하겠습니다. 이 소리 호흡 이렇게 한 번의 호흡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fur까지는 여기서 끝나고 스하고 트를 발음할 차례입니다. first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first 이렇게요. 그러면 first라는 발음이 원래 우리가 인식하던 소리 표기의 기본 원칙, 호흡의 길이 이것과 같아진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화이팅으로 발음하는 이 발음 역시 단 한 곳만 바꾸겠습니다.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쳤죠. 그리고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발음해 보세요. 파이팅. 오늘은 영어의 F 소리를 어떻게 일본인들이 변절시켰고 우리는 그것을 또 흉내냈고 그러면 그 원리를 극복할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F 소리를 정확히 소리에 맞춘 표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달라진 발음 그리고 외국어 학습에서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